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전기 시스템의 기본적인 시스템 모델, 시스템 다이나믹을 유출하기 위한,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지배 방정식들과, 어, 전기 모터의 기본적인 구성과 구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기 모터의 이 직류 모터, 정확히는 직류 모터죠.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 DC 모터의 수학적 모델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기본적인 DC 모터는 이런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코일을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나옴으로써 만들어지는 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에 의해서 회전을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모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코일이 구성 기본 요소야. 그렇다면 모터는 자, 외부에서 여기서 내가 배터리든 아니면 뭐 전류 공급 장치 등을 써가지고 VS를 내가 여기서 걸어줬다고 칩시다. VA를 걸어주면 코일은 항상 여러분 어때 도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인 거지.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길게 이런 여러 뭉치로 뭉쳐 있으면 인덕턴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LA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코일은 이렇게 저기 전기 모터의 전기 회로는 소스에서 저항을 타고 그 다음에 인덕터를 타고 공급된 전압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내가 분명히 설명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공급된 전류를 가지고 힘을 내서 돌렸더니 회전을 하다 보니 움직임이 필드 내에서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 만들어졌고, 운동이 그 운동 때문에 결국은 전압이 발생이 돼, 생산이 돼, 발전이 된 거지. 근데 그 발전이 내가 공급한 전류랑 반대 방향, 전압을 까먹는 방향으로 전압이 만들어졌었고, 그걸 우리가 백 EMF라고 불렀었지. 바로 여기 백 EMF를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회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공급된 전류가 코일에서 전류와 전압으로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 EMF에서 또다시 소비가 되는 거겠지. 왜?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모터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전기 회로 부분만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 KVL 이용하면 모든 회로 내에 전압을 합하면 0이 되니까 공급 전압 VA, 저항에 의해서 소비되는 거 RI, 인덕터에 소비되는 거 LDIDT, 그다음 백 EMF에 소비되는 거 요 K 데이터 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M은 모터의 회전 속도지. 데이터 닷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 얘기 설명했었지. 백 EMF가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요 두 개를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뭐 얘를 일로 넘겨도 상관은 없고, 굳이 근데 이걸 이쪽에 써준 건 뭐냐면 여긴 시스템 다이나믹이라 그랬고 여기는 인풋 쪽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찌 보면 인풋을 깎아먹는 항이니까 일종의 인풋 성질로 보고 이쪽에다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전기 모터의 전기 회로 부분에 대한 모델은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왜? 여기 전류가 흐름으로써 얘가 빙글빙글 이제 도는 회전 운동을 하는 게 결국은 발생을 할 거고, 여기 이제 모터 회전축 다음에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기어도 이렇게 붙일 것이고, 뭐 아니면 로봇 팔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뭐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회전하는 기계 시스템도 모델링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이런 뭐 그 로봇 팔이든 뭐 회전축이든 기어든 얘가 이제 관성 모멘트가 있다라고 칩시다. JM의 관성 모멘트를 갖는 회전축이 여기 붙어 있다고 칩시다. 뭐 여기 외부에 축이 안 붙어 있어도 모터 자체의 관성이 있어. 여기 회전을 여기도 여기
커뮤테이터, 정류자, 그다음에 얘도 결국 회전 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모멘트, 이너셜을 J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결국은 얘는 어때? 외부의 이 모터에서 발생되는 힘에 의해서 토크가 만들어지지. 아까도 봤지만 이 코일로 들어가는 이렇게 힘이 있고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 이 두 힘에 의해서 결국은 토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토크가 결국은 이제 얘를 회전시키는 원천 소스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얘는 분명히 축에서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 토크가 반대방에 토크가 일로 작용을 한다라고 치면 모터 이쪽으로 회전을 해서 마찰 토크가 이렇게 B, 데이라, 닷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이 생기는 거지. 발생을 하겠지. 이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 것이고 굳이 키네릭 다이어그램 여기서 다시 그리자면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제 얘가 JM 데이라 더블 닷이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M은 I 알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작용한 모든 모멘트를 다 더하면 되는데 뭐가 있어? T하고 마이너스 B 데이라 닷 요거만 있네. 얘가 I 데이라 더블 닷. 즉 여기서 I가 관성 모멘트가 JM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결국은 이제 어때? 모터를 구성하는 기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의 모델을 다 구했네. 자, 이게 바로 기계 시스템의 모델이고 이게 전기 시스템의 이제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앞서서 설명했지만 모터에서 발생되는 토크는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 토크는 전류 I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전류 토크는 KTI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KTI로 바꿔준 거야. 여기 IA는 이 에머추어 코일을 따라 흐르는 전류, 공급된 전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바로 모터의 전기와 기계 시스템의 이제 수학적 모델을 다 이제 요소별로 완성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모터의 관점에서 필요한 모델을 도출을 하려면 좀 이 둘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자, 모터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외부에서 모터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바로 내가 외부에서 모터에다가 공급해주는 전압이 있겠지, 전압. 전압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게 I가 생길 거고, 그것 때문에 모터가 회전을 할 테니까, 내가 외부에서 걸어주는 V가 인풋이 될 거고, 모터라는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결과로 모터는 회전할 테니까, 회전량, 데이터, 또는 회전 속도, 데이터 다, 이런 걸 우리가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시스템 다이나믹 관점에서 모델을 도출한다는 얘기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 관계인 트랜스퍼 펑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인 아웃 사이의 관계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V와 데이터 또는 V와 데이터 다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미분 방정식 수학 모델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방법은 여러 가지 두 가지죠. 여기서 직접 각각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분 방정식을 두 개를 통합을 한 다음에 통합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든지 그 순서는 뭐 여러분 마음이겠죠. 일단은 이 두 개를 미분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 봅시다. 자, 우선 이 앞서서 이 기계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전류 I의 형태로 정리하면 KT로 나누면 양변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럼 이 IA 값을 여기 전기 회로 모델인 요 식에 이 I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끼워 넣으면 대입을 하면 식이 I 자리에다 이걸 다 끼워 넣으면 이렇게 바뀔 거야. 요거는 뭐 이제 KT를 다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걸 보니까 뭐야?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오른편이 시스템 인풋, 왼쪽이 시스템 다이나믹인데 여기는 전부 데이터 M에 대한 미분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VA네. 즉 인풋 VA에 대한 데이터 M에 대한 시스템 다이나믹의 어떤 관계 형태로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양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거는 데이터 S의 3승, 데이터 S 제곱 뭐 이렇게 해서 될 것이고 여기는 KTVA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VA와 데이터 M에 대해서 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이게 결국은 바로 뭐야? 모터에 전압을 넣었을 때 모터에서 얻어지는 회전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인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거지. 여기서 보듯이 시스템 오더는 몇 차? 얘가 3차 미분이니까 S에 하나, 둘, 셋, 3차 미분 방정식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가장 엄격한, 엄밀한 수학적 이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전기 회로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코일 덩어리가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면 인덕턴스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인덕턴스의 양은 실제로 되게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는 되게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 얘를 무시해버리면 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에서 얘를 좀 날려버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이게 날아가잖아, 그지? 그럼 아까 그 상태에서 이거를 i에 대해서 정리한 식 그리고 요거였지?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 식이 i를 여기다 대입한 게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앞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됐었어? 3차 미분 방정식이 얻어졌지. 왜 그랬겠어?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모터는 원래는 시스템 오더가 몇 차지? 시스템 오더는 가장 높은 미분 방정식 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니까 몇 차야? 2차지? 이 모터의 시스템 다이내믹은 2차가 맞는 거야?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이 따로따로 독립된 걸 가지면 요 놈의 차수, 요 놈의 차수를 더해줘야 되니까 3차 시스템인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인덕턴스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아닌 거지. 얘는 여기에 있는 미분은 시스템 다이나믹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변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의 차수가 2차로 줄어들게 되고 얘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확인이 되지.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i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식을 RA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이 역시 보면은 전압, 인풋 전압 VA에 대한 모터의 회전각 데이터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양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렇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덕터에 따라서 인덕터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시스템 오더가 2냐 3냐로 이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통상 우리가 모터의 어떤 그 회전 각도도 중요하지만 회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지, 관심 있는 경우가.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을 V분의 데이터로 보면 인풋을 전압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출력 각도, 모터 회전 각을 이제 내가 아웃풋으로 본 경우인데 속도에 관심 있으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트랜스퍼 펑션을. 자, 그러면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이 어떻게 바뀔까? 원래 여기 있는 식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m 닷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미분 방정식 더블 닷, 트리플 닷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데이터 m 자체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꾸면 데이터 m 닷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이렇게 얻어진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에서 이걸 모델 라플라스에서 얻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얻은 트랜스폼 펑션이 이건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s를 1로 넘겨주면 이거 어떻게 되나? 넘기면 자 여러분 VA분의 얘는 S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에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어떤 라플라스 변수에다 S를 곱하면 이건 바로 뭐하고 똑같았어? 이거의 데이터 닷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알고 있었잖아. 그지?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걸 S로 나누면 이거는 데이터를 적분한 거였고 S를 곱해주면 적분 미분한 거였으니까 데이터 닷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s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트랜스퍼 펑션이 결과적으로 va분의 데이터 m 다시 되고, 여기 s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2차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덕턴스가 고려를 됐을 때 전압에 대해서 포지션은 third order인 것이고, 속도에 대해서는 VA에 대해서 모두 회전 속도는 세컨 오더로 우리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인덕터를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오더가 하나 더 떨어지니까 그때는 퍼스트 오더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디테일은 시스템 오더라든가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좀 변환하는 것은 아마 학기가 진행되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모터의 이 시스템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터지.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션을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모터의 이제 기본 원리, 작동 원리, 수학적 모델, 트랜스퍼 펑션까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도출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스템 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시스템 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은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 모터, 기어, 로봇팔을 연결한 이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빨리 트라이를 해서 여러분 고유의 모델을 빨리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 마무리하고요. 챕터 2 홈워크이 이렇게 되니까 직접 공부해 보시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매틀랩 시뮬링크 부분도 여기 홈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의 돼 있으니까 함께 여기 매틀랩 시뮬링크 부분하고 이 문제들하고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이상입니다.